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LNF 오늘 2% 정도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는 한 6% 정도까지 강세폭이 컸었는데, 그쵸?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바닥을 잡고 올라오고 있다. 근데 지금은 장기 이평선의 저항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쵸?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 구간에서 어쩔 수 없이 돌파를 합니다. 왜? 양극재 기업들의 성장세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춰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도하는 게 에코프로 BM이다. 이 산업적인 부분, 그쵸?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에코프로 BM이 양극재 쪽을 한국에서는 리딩을 하고 있는 게 맞죠. 리더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끌어가고 있다. 그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 친환경 사업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성장 산업이라고 부른다. 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LNF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움직이는 건 선반영의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락 쪽으로. 그쵸? 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LNF가 23년도죠. 이제 작년인데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약한 축에 속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2차전지 쪽의 강세는 양극재 위주로 진행이 됐다가 지난주에는 원자재 쪽으로 강하게 붙었고 뒤따라서 양극재 업체들의 강세를 보인 그런 상황이 됐었죠. 자, 그런데 LNF는 그것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직 계열화가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 그리고 테슬라 쪽으로 조금 국한되어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죠. 이 상대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을 이미 가격 반영을 다 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역헤드앤숄더, 다중바닥.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리더라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쵸? 에코프로 BM을 보면 LNF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LNF는 테슬라 쪽에 약간 좀 치우쳐진 그런 상황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장점은요,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 단점은요, 마진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제한이 걸리죠. 한 군데 쪽으로만 이렇게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요, 다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셀업체나 내재화에 대한 이슈가 뜨거우니까, 그쵸? 이쪽으로 딱 들어갔을 때 완성차 업체나 이쪽에서 배터리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셀업체들이 있죠. 근데 이쪽에서 양극재를 만들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이라고 보긴 그렇죠. 원래 내연기관이 자동차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많은 비중으로 만들고 있는데, 내연기관만 만들고 있었을 때 엔진은 완성차 업체에서 만들었었죠. 근데 엔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 그 중에서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서 인젝터 같은 이런 부품들은요, 보쉬에서 대량 납품을 받았습니다. 자, 그만큼 모든 걸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보쉬는 인젝터 하나만으로 거의 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정말 떼돈을 벌었습니다. 시가총액도 완성차 업체보다 더 높아졌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완성차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 붙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까지 가격 반영이 다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LNF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에코프로 BM으로 결과적으로 이 시세가 몰리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LNF를 매도하는 게 아니라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매수 구간에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봤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LNF가 내렸을 때는 에코프로 BM도 내립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아닙니다. 상승하는 쪽이 상대적으로 평가를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LNF가 단기 상승폭이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락하는 쪽에 서는 LNF는 이미 고가도 높지 않고 저가도 이미 다 낮춰진 상황, 즉 수직 계열화나 테슬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모두 다 희석이 되어 있는 게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 가격대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시세는 고가 돌파를 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도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 또는 포스코 퓨처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LNF도 그쵸? 2차 전지 중에서 지금으로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탑픽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보셔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가격대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게 에코프로 BM은요. 시가총액이 27조, 28조 지금 현재 가격입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격대는 최대 26만 원으로 거의 한 7에서 8%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양극재 업체는 LNF가 유일하다. 그래서 지금 리튬 가격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싹 다 무시하고 가격대에 집중해서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2차 전지는 성장한다는 건 그냥 확정적이에요. 단지 성장한다는 최대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죠? 지금 실적에 대한 반영치 그리고 하락폭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한 60% 7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가격에 집중하자. 하지만 에코프로 BM의 기준에서 봐야 된다. 이 부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얼마에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보유를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렇죠? 연초 이벤트로 여기 소통방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벤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0분 정도 있는데 제가 1월달 계속 인원을 늘립니다. 딱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을 세워놨고요. 그리고 1월달 내내 진행을 하지만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료로 진행한다. 그리고 딱 한 가지 더 신고가 종목만 공략한다. 그렇죠? LNF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은 아니지만 신고가를 공략하는 이유가 선반영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주식시장에는 무조건 선반영 구조를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LNF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와요? 하락에 대한 선반영을 끝마쳤다. 안 좋을 부분을 모두 다 반영을 시켰다. 그럼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정배열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정배열을 만들었고 역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폭이 잡히지 않는다. 최소한 3월까지는요. 그럼 그때 전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가격대를 추적하기 전에 신고가 종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렇죠? 소통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요. 1월 2일 날 YIK 그쵸? 1월 2일 10시 개장한다. 그쵸? 8시 53분에 이야기를 드렸고 9시 46분에 그쵸? YIK가 정확하게 나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시장가 매수라고 돼 있죠.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YIK 이렇게 한번 보면 오늘 대략 한 5% 정도의 수익 구간, 종가는 9%인데 시가 대비해서 한 5%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쪽은 제가 계속 강하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YIK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에 들어갔다.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고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월 28일 날 어떤 종목이 진행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12월 28일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자, 정확하게 확인해 볼게요. 8시 52분 그쵸? 시장가에 때려 사라. 그냥 시가에 체결시켜라라는 얘기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자, 보세요. 오늘은 1%대 하락 중인데 28일 금요일 어떻습니까? 하루에 5% 이상의 수익 구간, 거의 한 6%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요. 당연히 신고가 종목인데 돌파하고 많이 떴죠. 그러면 언제부터 공략을 했을지 정확하게 22일 또는 21일 날 공략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확인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쭉 확인해 보면 12월 22일 그쵸? 정확하게 8시 54분 장 시작 전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가로 때려 사라. 이렇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다. 22일 날 보면 요 날이에요. 정확하게. 그쵸? 22일 날. 제가 이거 요 날 그쵸? 하루에도 6% 정도 수익 마감이 됐는데 항상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쵸? 그런데 제가 종목이 많아 보이는데 다 중복이 레고캠 바이오 중복되어 있죠. 그쵸? 올려갖고 제가 계속 다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22일 있죠. 시가 1.6 그리고 종가 6.34 그리고 그 다음날 시가 18% 상승, 고가 24% 상승, 24%까지 상승폭을 키웠다. 그런데 여기까지 상승폭을 키웠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뭔가 나왔구나. 그게 얀센에서 2.2조짜리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조면요. 레고캠 바이오 시가총액이 오르기 전에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됐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적자 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오고 더 올라간 거고. 자, 그만큼 적자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레고캠 바이오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건 주식시장의 특성이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재료를 먼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무조건 재료보다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재료를 먼저 알았으면 여기 샀겠지.
여기 샀겠지, 여기 샀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게 사도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여기 저가를 정확히 잡았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째 이렇게 오면, 자 보세요. 한 달, 두 달, 세 달 오면 야 이거 갈 수 있는 거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싹 다 배제하는 거예요. 주식은 최저가를 잡을 수 없고요. 최고가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통만 먹는다. 몸통만 먹었을 때 몇 프로 수익이 난 겁니까? 하루 6%, 20일 6%, 그리고 그 다음날 보세요. 10% 추가, 그리고 6%, 그리고 28일 마지막까지 6%대 30% 이상의 수익을 일주일 만에 낼 수 있다.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 위에 테크윙을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테크윙 보세요. 올라가긴 하지만 그 정도의 상승폭은 보이지 않죠. 그만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드린다. 근데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다. 그쵸? 그 위에 시노펙스 한번 볼게요. 시노펙스. 자, 시노펙스 한번 보면요. 이런 식의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급등했죠. 언제예요? 12월 22일 시노펙스 장 시작 전에 때려 사라. 자, 12월 20일 5,200원입니다. 그쵸? 체결가가 지금 얼마예요? 8,000원 가깝게 된다. 오늘 고가 얼마? 8,600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뭐다? 신고가. 그리고 나서 선반영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공략했을까요? 올려서 보면 또 나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2월 20일 시노펙스 올려서 보면 또 나와요. 자, 12월 18일 시노펙스. 그쵸?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반영의 구조에는 신고가를 따라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공략했을 때 시노펙스 같은 이런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23년도에 뭐 2차전지 막 너무 올라가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고가에서 물렸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든 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고가 검색기 어떤 종목을 찾아야 되느냐. 시노펙스와 같은, 그쵸, 뭐 레고캠 바이오와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쵸? 요 내용으로 다 찾은 거고,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내용 설치와 활용법까지, 그쵸?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그쵸? 여기서 나온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매매를 함께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종목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LNF 간단합니다. 고가에 대한 매물 저항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싸다. 그쵸? LNF의 생산 능력은 에코프로 BM 대비해서 50%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예요? 4분의 1 정도 된다. 그쵸? 충분히 악재가 희석이 됐다는 겁니다. 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은 너무 당연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에서 적정을 한 구간에 매도를 하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이동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물려있다 또는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 구간에 내가 보유기간을 잡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온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내가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이 보유 기간으로 잡고 가기 위한,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까지, 물론 신고가 기반 그리고 신고가를 만들기 위한 정배열 구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 편집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가격, 자, 가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제가 12월 달부터 집중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2월 달 정도까지 무조건 수익을 내놔야 3, 4월에 조정이 들어올 때 내가 충분히 피해 있을 수 있고 그때 물리지 않고 기회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부분까지 제가 어떤 식으로 신고가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24년도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